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용기는 바른 일을 위하여 결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는 힘이다. 용기는 모든 도덕 중 최고의 덕이다. 용기만이 공포와 유혹과 나태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민족주의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는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과 국민억압의 도구가 되기 쉽다. 경쟁에는 형제적 경쟁과 적대적 경쟁이 있다. 전자는 경쟁자와 협력하며 남을 살리면서 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한다. 후자는 고립해서 투쟁하며 남을 파멸시키면서 또는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경쟁한다. 전자는 자기와 남을 다 같이 성장시키고 후자는 자기와 남을 다 같이 좌절시킨다. 이상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몇 가지를 모은 겁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다못해 벽에다 대고 외치기라도 하라고 말입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8.18, 8월 18일,
818이라고 하면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818. 뭐, 좀, 알 듯 모를 듯, 기억날 듯, 아, 이거구나라고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소위 818 도끼 만행 사건. 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1976년에 이 판문점 근처에 미루나무를 베려고 작업 출동했었던 미군들을 북한 인민군이 습격을 해서 도끼 등을 휘두르면서 거기서 그 장교 2명이 살해당한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것이 818 도끼 만행 사건. 그 미루나무 밑둥, 벨려다가 그때 그 원인이 됐던 미루나무를 결국 베어내고 그 밑둥은 기념으로 간직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 미루나무라는 것 자체가 이름 자체가 참 묘해요. 미국의 버드나무란 뜻이니까요. 버들 유자 아닙니까? 이게 참 공교로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8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돌아가신 날. 생전에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던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책을 펼치셨던 분.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공교롭게도 1976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햇수로 29년이고 햇수로 39년이고 만 38년이 그 전이죠. 그때는 이런 살벌한 일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러저러하게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SNS상이 됐던 아니면 방송이 됐던 말이죠. 물론 공중파에서 별로 다루지는 않겠죠. 별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국민TV를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분, 그리고 오늘 계속 라디오로 들으실 분, 또 TV를 보실 분들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또 김대중 대통령 얘기냐, 이걸로 오프닝을 한 거냐라고 지금 손병에 나란히 가잖아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은 이래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치가들, 우리 곁에서 머물고서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셨던 위대한 정치가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을 대표로 내세워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세상, 그 세상에 대한 꿈도 가져가야 되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지난 4박 5일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뭐 우상 섬기듯이 하고 예수와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분으로 대표되는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가치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바로 그분들을 뭐 신격화하거나 그분들을 우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대표로 하는 그분이 상징했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맞아요. 네. 선거 캠페인이 발랄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했을 때요. 심지어는 당시에 유명했었던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그룹의 음악도 캠페인으로 썼었습니다. 넥스트의 신해철 씨는 일찍이 이 DJ DOC를 보고서 상업적이려면 이렇게 상업적이어야 된다라고 정말 칭찬을 한 겁니다. 비아냥된 게 아니라 칭찬이죠. 칭찬입니다. DJ DOC. 당시 이 노래에 맞춰갖고 캠페인이 나올 때 뭐 후보자인 김대중 후보도 나왔습니다만 JP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교 섞인 그런 포즈로 뮤직비디오, 말하자면 뮤직비디오죠. 출연했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어땠습니까? IMF를 불러온 YS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충청표를 또 유신시대표까지 얻으려고 DJP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겨우 이겼습니다. 완승을 한 게 아니었어요. 겨우 이겼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이회창 후보는
첫 번째 도전이었고요.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병역 문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들의 병역 문제가 얘기도 있고, 더군다나 IMF를 초래한 책임 때문에 당시 정권이 인기가 말할 수도 없이 하락이 돼 있었고, 그리고 DJP 연합까지, 심지어는 박태준 전 포철 회장까지 안아서도 겨우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선거는 정말 전망이 안 보였죠. 어쩔 수 없이 이인재를 지지해야 되는가? 난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맞아요. 이인재가, 맞아요. DJP 때도 이인재까지 나와서 이인재가 표를 분산시키면서 3파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인재는 정말, 당시에 엑스맨이었겠죠. 저쪽에.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이인재가 이쪽으로 와서 말이죠. 유력한 대선 후보로 갔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과연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밀어야 되는가라는 회의감이 참 들었을 때 해상처럼 노무현 후보가 나타난 것이죠. 물론 그분의 이러저러한 모습들은 89년도 청문회부터 혜성같이 나타나서 88년, 89년부터 보여줬습니다만 대선 후보급으로는 생각 못했었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그때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특히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입지를 다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후보가 이겼죠. 그 이기는 과정도 어땠습니까? 정몽준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즉 민주개혁 세력, 진보 세력들만 힘을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현실 정치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겨우겨우 이겼고 재민 씨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죠. 뒤흔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뒤흔들죠. 사소한 꼬투리까지 잡아갖고 상처를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퇴임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세상을 버리시고 내 몸에 반쪽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상심하시던 김대중 대통령도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만큼 민주진보의 길, 개혁의 길 이런 것이 험난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게시판 가볼게요. 많은 분들 출석해 주셨습니다. 에마리오님, 늘 함께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광님도 오셨고요. 오케마리님, 이메가스토님, 회사를 옮겼는데 이어폰을 꽂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도 녹방으로 다 들었습니다. 참 이럴 땐 좀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일부 같은 경우는 음악과 함께 해야지 제맛인데, 그죠? 이건 뭔 개소리. 대통령이 유가족 못 만나는 것은 바쁜 탓이다라고 이정현 새누리 최고위원이 아이고 참 교황께서는 너무너무 한가해서 그 바쁜 4박 5일 동안의 일정 중에서도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초청을 하고 심지어 편지까지 써서 남기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전 세계 몇억 카톨릭 신자의 대표하시는 교황보다 몇 배는 바쁘시니까 바로 당신의 국민,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국민을 만날 시간도 없겠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오죽 바쁘시면은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바쁘잖아요. 사도요한님, 맞아요. DJ DOC와 춤을 선곡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멍청한 사자님, 제 큰딸 성미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도 HL님, 탐 웨이츠의 타임 신청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걸어놨습니다. 일단은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거 보니까 타자로 쓴 글씨체네요. 그죠? 네. 타자로 쓴 글씨체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평화.
직접 찾아뵙고 위로의 마음 전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 12대 종단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만나고 그러셨죠? 마지막 일정이었나요, 그게? 네. 마리아 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JJ 김님, 출첵합니다. 일 끝내고 국민TV 가는 길입니다. 뉴스K 100회 축하하러요. 오늘 3시인가요? 3층인가요? 전 오늘 끝나고 양양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뵈러 그 일정을 조금이라도 늦춰갖고는 저도 올라갔다가 갈까요? 예, 밥도 먹어야 되는데. 오케마리님, 남경필 도지사가 며칠 전 쓴 칼럼. 그래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선친의 마음을 짐작이나마 했다.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는 이 시대 모든 아버지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들 둘을 군대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며칠 전 휴가 나온 둘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걱정 붙들어 매실한다. 그렇군요. 남상병이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데 둘이 모두 군대가 있다 그러면 병장이 된 지금 병장이라고 한다면은 첫째가 병장이고 둘째가 가해자인 남상병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걱정했던 것 걱정 붙들어 매실했는데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군대를 가게 되겠죠. 그러니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급이 높아졌을 때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좌불안석인데 아이의 말을 듣고 걱정 붙들어 매실한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군대 폭력의 가해자로 지금 보도에 올랐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이 뭡니까? 신문에 나를 흔든 시 한 줄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았는지 전후가 됐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겠죠. 예. 그래서 이거 보고 받은 다음에도 이런 글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 기고문들은 특별기고 형식이 아닌 이상 미리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써서 넘겼을 때는 자기 자식이 이랬다, 가해자였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을 확률이 높죠.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고 분명히 아비된 자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말이죠. 이걸 빌미해갖고는 도지사 사퇴해야 한다느니 그럴 줄 알았다느니라고 악담을 퍼붓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어떤 아들이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가슴속에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연좌제라는 거 말입니다. 법에 있어서도 연좌제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물론 오공하고 전두환이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남아있었죠. 실제로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들이 육사를 가는데 불이익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 대학 때 가던 과 친구도 원래는 육사를 지망했었대요. 실제로는 매우 씩씩했어요. 예. 아주 군인이 되었으면 멋진 군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연좌제 걸려서 못 갔대요. 제주도 출신들은 그렇죠. 4.3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빨갱이로 몰렸으니까요. 7.18의 자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에서도 좀 쿨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박정희 2세가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의 딸로서 과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그걸 극복한 상태에서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으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일체의 반성 없이
또 이체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답습하면서 과실을 따먹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거든요. 누구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잡아서 옳지 않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사퇴해야 된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물론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다라는 건데 자식 교육시킨다고 다 됩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는 훌륭한 자손들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개인적인 이런 남경필 도지사는 도정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생활을 그래요. 자식의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를 구하고 뭐 여기서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굳이 소금을 뿌려대면서 저주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부 스포츠당 지난주에 판 감독이죠. 네덜란드 출신 국가대표 감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협상 결렬됐죠. 그리고 70년대 권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대요. 홍수환, 70년대 권투하면은 뭔가 투혼이 느껴지는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안치환과 자유 얘기하다 보니까 남경필 씨는 바로 안치환 씨의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적으로는 야, 너가 한나라당 갖고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능구렁이님, 폴코님, 뭐 그래요. 연좌제를 예를 든 거예요. 연좌제에서 예 받듯이라는 건데 분명히 남지사가 잘했다거나 남지사를 옹호하거나 칭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 그런 면에서는 능구렁이님도 그렇고 폴코님도 그렇고 동의를 하시겠죠. 사퇴해야 된다느니 정치 그만둬야 된다느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8월 23일 서울지역 야유회 여의도 63빌딩 앞 민속마당 이런 거 방송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라제님 서울 어디가 모여라 명랑운동회 주최 서울 서부지역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회비 입금 선착순 100명이고요. 장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 63빌딩 앞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10시 반이고 우천시 연기하고 시생님께 연락하고요. 신문지 돗자리 간단한 간식과 회비 10,000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군대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방관자도 되지 않길 바란다. 국가 군대폭력 문화 없애자라고 워렌 버핏 67조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폭력 없애자. 폭력문 없애자. 하지만 저희 힘은 한계가 있죠. 국방부가 됐던요, 검찰이 됐던, 외교부가 됐던, 지들끼리 알아서 인사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다 굴러가게 만드는 데일수록 그만큼 폐쇄적이고 그만큼 부패하고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부 수혈을 해야죠. 꼭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법률가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여성이 독일에서는 국방부 장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오히려 이러저렇게 섞였을 때 그만큼 긴장감이 생기고 그만큼 개혁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군대 폭력 문화 없애려면은 그렇죠. 국방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견제를 해야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확 바뀌게 해야 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